안녕하세요. 도시 정각되어서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덱스 컨설팅의 서정희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주제로 웨비나 1시간가량 진행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행되는 자료들은 끝나고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Q&A 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 답변 드리거나 끝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는 끝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켜주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끝날 때쯤 설문조사 QR코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웨비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쁘시겠지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파일럿과 파워오토메이트를 연계해서 AI와 자동화가 연결된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코파일럿과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도구들이 연계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원래 라이브 데모는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이 기능이 아직은 이제 5월 20일에 오픈된 기능이다 보니까 기능이 한국 쪽에는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거를 직접 구현하는 데모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한번 소개드리고 내용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추가 설명드리고 1시간가량의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RPA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지칭이 되는 기술인데요. 즉 사람이 컴퓨터에서 UI로 클릭하는 요소들을 로봇이 대신 구현해주는 약간 매크로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한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복 작업을 다 자동화하고 사람이 가치 있는 업무를 집중을 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이제 로봇이 다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이 된 기술이었는데 제약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는 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룰 베이스드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UI 요소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뭐 UI가 잘 안 잡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가 계속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화면이 바뀔 때마다 기술을 계속 변동시켜줘야 된다라는 제약사항 때문에 잘 쓰이지 않거나 아니면 쓰고 나서도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제 학습을 시켜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 기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뭐 공존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난이도가 낮은 작업, 여기는 복잡하고 판단이 필요한 난이도가 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었죠. 뭐 추천이라든지 저희 웹사이트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이제 의사결정이 향상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쓸 수 없는 수준이었고 또 예전에 알파고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알파고도 AI, 즉 딥러닝을 활용한 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이었지만 알파고는 바둑은 사람보다 잘 될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 제가 급식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못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고비용을 들여서 뾰족한 버티컬한 영역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져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LLM, 이제 랭귀지 러닝 모델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AI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LM이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언어로 이제 인간의 언어로 된 컨텐츠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서를 올리고 문서에 대한 내용을 요약받거나 아니면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받고 설명받는 이런 AI는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는 AI 에이전트의 시대다라고 지칭이 되고 있죠.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이제 단순히 문서나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DB와 연동이 되어서 사람 대신 작업도 대신 수행해주는 의사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대신 등록해준다든지 하는 자율수행과 관련된 기술이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RPA와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함께 합쳐서 쓰면 굉장히 효과성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동화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도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제 글로벌하게 자동화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도구이고요. DPA라고 해서 API 기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가 들어있고 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스템은 RPA가 없는 레거시 시스템인데 어떻게 자동화를 하나요? 하셔도 이제 UI를 인식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 도구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도구이다 보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그리고 생성형 AI가 결합되어 있는 챗봇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쓰게 되면 판단은 AI가 해주고 실행은 이런 DP 커넥터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RPA와 같은 자동화 도구가 대신 손발이 되어서 실행해주는 이런 구조를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이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또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파워오토메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없으시겠죠?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코파일럿이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웨비나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팀즈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M365 E3 이상 쓰시는 고객분들께는 이 코파일럿 챗이라는 친구가 무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없어요 하셔도 코파일럿 챗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파일럿 챗이 뭐냐면 여러분들 엣지 브라우저 켜시면 오른쪽 구석에 코파일럿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팀즈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코파일럿 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무료로 풀리고 M365 코파일럿도 라이선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M365 안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뒤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드파티 도구라든지 SAP나 세일즈포스 아니면은 뭐 기타 데이터들 우리가 갖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드파트 솔루션이랑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도 이 코파일럿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 챗, M365 코파일럿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플래너 에이전트,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들 외에도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도 코파일럿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도구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뒤에 기술들을 붙여나가면서 우리 레거시 시스템하고 연동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DB랑 연동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챗봇 에이전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해지신 챗GPT와 대화하기. 자연어로 내가 검색하거나 자연어로 이 정보들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하기 혹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요즘 뭐 굉장히 핫했던 지브리 같은 이미지 생성 그리고 M365 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M365 코파일럿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고급 뭐 기술들이죠. 음성 인식이 된다든지 이제 실시간 음성 인식이 가능한 뭐 고급 LLM
여기에 단계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AI가 에이전트, 즉 나 대신 업무를 수행해주는 레벨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을 해서 내 업무를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CS 시스템하고 붙어서 고객 응대를 대신해주는, 혹은 ERP가 이제 우리가 ERP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 관리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까지 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향후 5년 내에 다 구현이 된다라고 이제 엑센추어라는 큰 이제 조사 기관에서 이런 결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들이 저희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많이 접하시는 계층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M365이죠. 이 오피스 제품군들 들어있고, 팀즈 있고, 쉐어포인트 있는 이 M365 계층, 생산성 또는 협업 계층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보들, 그리고 팀즈랑 연동을 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파워 플랫폼 안에 예전 이름으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기술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이 연동해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픈 AI 여러 가지 모델을 더 붙여서 고도화를 시키고 싶다 할 때에는 맨 밑에 있는 이제 아이아스, 파스 레벨에 이 AI하고도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머신러닝, 딥러닝을 만든다든지 데이터와 연동하는 시냅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붙일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연동해 나가면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드시고 사내 레거시 시스템과 소통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쉐어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랑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내에서 별도의 인터페이스 개발 없이 그냥 쉽게 붙여서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들을 내실 수 있는 기술들이 파워 플랫폼이라고 지칭되는 기술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파워 플랫폼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파워 플랫폼이라고 지칭되는 이 기술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계층 중에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속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PA, API를 이용한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RPA, 이제 데스크톱에 있는 UI 요소를 하나하나 인식해 나가면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친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는 파워 BI라는 시각화 도구도 들어있고 앱 시스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파워 앱스라는 도구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지칭이 되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코파일럿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부르는 뒤에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엔진을 뒤에 붙이시게 되면 나 대신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까지도 함께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 플랫폼의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유저하고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채널을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시스템하고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나 대신 데이터를 입력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대신 발송을 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은 이 파워 오토메이트가 뒤에 붙어서 뭐 아웃룩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웃룩 안 쓰고 그냥 그룹웨어 레거시 쓰는데요 하면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톱을 통해서 IPA가 대신 그 작업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대신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기술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챗봇은 항상 여러분들 예전에 챗봇 쓰실 때에도 기억해 보시면
뭐 여러분들 병원 챗봇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텍스트로 뭐 어디 어디 가세요라고 지도를 안내해 주던지 아니면 저 이런 어떤 서류 제출해야 돼요? 라고 하면 서류 목록을 이렇게 텍스트로 제출해 주시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챗봇은 어쨌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로 된 답변을 혹은 이미지로 된 답변을 뭐 어떻게 됐든 그냥 일반적인 답변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꺼내온다든지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인식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이런 자동화 워크플로우 엔진이 없으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성형 AI만 붙어 있는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검색이나 데이터 요약을 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봇에게 오늘 뭐 네이버에 등록된 뉴스 몇 개인지 알려줘 라고 하면 이제 LLM 요 검색 엔진, 이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는 엔진이 이 자연어로 요청한 뉴스 검색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에 대신 전달을 해주고 시스템이 뭐 뉴스를 검색을 해서 결과를 전달을 해주면 사용자가 읽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10개의 뉴스를 가져다주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 시스템에 뭐 등록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뉴스 결과를 우리 뭐 인사 시스템에 대신 등록해줘. 이런 것들은 LLM이 대신 수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친구들이 해주는 거냐면 자동화 엔진 혹은 워크플로우 엔진 더 나아가서 요즘 제일 핫한 MCP라고 불리는 모델 프로토콜 즉 어쨌든 간에 생성형 AI가 그걸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 대신 그걸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뒷단에 붙어 있어야지만 나 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성형 AI 플랫폼을 채택을 하실 때에는 챗봇이나 이제 생성형 AI 엔진뿐만이 아니라 그 생성형 AI가 가지고 온 명령을 인지를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동화 엔진이 같이 들어있느냐를 꼭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동화 엔진이 들어있으면 유저가 챗봇을 통해서 명령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뭐 이메일로 들어오는 내용, 특정한 제목이 달린 이메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채팅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생성형 AI에게 전달하거나 시스템에 대신 넣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도 하나의 시스템에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템에 붙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생성형 AI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이런 자동화 작업들을 이 자동화 엔진이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꼭 자동화 엔진이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나 대신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코파일럿 에이전트 뒤에 파워 오토메이트가 붙어 있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요 코파일럿 에이전트에게 해주시게 되면 뭐 어떤 질문을 하시던지 예를 들어서 내부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면 그냥 회사 내규 중 육아휴직 규정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요 응답을 분류하는 건 AI가 진행을 하고 대신에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들어가서 쉐어포인트에 있는 우리 회사 내규 문서를 검색을 하고 결과를 LLM에 전달해줘서 챗봇이 나에게 답변을 가져다 줄 수 있게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외부 정보, 웹 검색일 때는 이제 웹에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주는 내용.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회의실 예약해줘 라고 하면 이 자연어로 들어오는 명령을 분석하고 쿼리로 바꿔주는 건 AI가 진행을 하고 대신 명령을 받아서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승인 요청을 날리고 회의실을 예약해주는 이런 업무들은 오토메이트,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자동화 엔진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CRM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에이전트에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요 명령 내용은 AI가 이해를 하고 대신 업무를 수행해 주는 기술은
파워토메이트 같은 자동화 엔진이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코파일럿은 AI의 UI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는 저희가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화면을 보면서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뭐 정보를 검색해서 조회해서 파악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굉장히 UI UX 개발이 중요해졌지만 요즘 해외에서는 UI UX 개발자가 많이 해고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이 앞에 프론트 채널을 예전처럼 앱, 시스템, 화면이 대체를 할 거냐? 아니면 AI가 대체를 할 거냐? 즉, 챗봇이 대체를 할 거냐? 내가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그냥 말로 하거나 텍스트로 기입을 하거나 명령만 하게 되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액션을 수행하는 작업들은 AI가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회의실 예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요 21302실이라는 회의실을 찾고 지금 예약되어 있는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을 하고 비어있는 시간을 보고 16시부터 17시까지 내가 시간을 설정을 해서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냥 이 회의실 몇 시부터 1시간 예약해줘 라고 자연어로 명령을 하기만 해도 이 뒷단은 AI와 파워오토메이트 같은 자동화 엔진이 대신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UI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들도 계속 그쪽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뒤에서 보여드릴 라이브 데모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에이전트들이 점점 작업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UI UX를 예쁘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의 데이터를 AI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리디자인하는 업무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OCR 같은 기술들도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파일럿과 생성형 AI의 이런 OCR들, 즉 사람이 정형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로 사람이 이렇게 필기체로 쓴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밖에서 받아온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품 제조업에서 쓰시는 데라면 이제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문서들을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들도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바꿔서 AI에게 가르치게 되면 엔드-투-엔드 자동화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오신 분들도 OCR 기술 많이 써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OCR은 이제 정해진 문서의 모양을 학습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요 두 줄까지는 제품 정보고 이 밑에 있는 줄은 결제 금액이고 요 밑에는 결제 수단이고 이렇게 모양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수증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OCR로 인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생성형 AI를 결합을 하게 되면 긁어내는 기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긁어오는 기술은 OCR 기술 그대로지만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법인명, 그다음에 뭐 주소 이런 속성으로 분류를 해주는 작업은 AI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R에도 AI를 결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긁어낸 원천 텍스트를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분류를 해달라라고 AI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AI가 그런 내용들을 다 분류를 해서 뭐 제이슨 형태로도 바꿔주고요. 테이블 형태로도 그려주고요. 영어로도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릴 내용들도 이런 OCR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OCR까지 포함시켜서 자동화를 구현을 하시게 되면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있던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시스템이 API를 쓰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이던 어찌됐던 AI는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시스템에건 들어가서
뭐 경비 신청에 여기 식대 2만 원 신청한 거에 영수증이 들어있으면 어디에서 썼는지 2만 원, 그리고 결제 수단, 그리고 어디서 결제했는지 내용 뽑아서 대신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이런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요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업무 자동화라든지 회사 시스템 자동화에 엔드투엔드로 계속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작업들, 예전처럼 이제 반복 작업들을 사람이 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간단하고 엔드투엔드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은 이제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ERP나 뭐 CRM, SCM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엑셀, 이메일 작업, 뭐 이메일에 들어오는 전표 작업, 그 다음에 전자계약, 그리고 외부 웹에 들어가서 우리 경쟁사 정보 수집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기술 아래에서 에이전트가 내가 경쟁사 자료 들어가서 경쟁사의 가격 정보들 수집을 해서 엑셀에다 넣고 그거를 다시 CRM에 등록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들이 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구현하고 있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고 해서 RPA와 이제 에이전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글 자막이 있지만 영어여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인보이스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해서 RPA가 그 프롬프트를 인식해서 대신 수행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All right, so yeah,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computer using agents in Copilot Studio. So, agenda, very simple. I'm just going to start with a very brief introduction of what computer using agents are, and then we're going to jump right into a live demo, which is the purpose of why we're here. So, computer using agents, it's an amazing new capability of AI models. We can basically send them a prompt of a task to perform on a computer, and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저가 그냥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컴퓨터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서 이제 어떤 액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켜서 그 액션들을 스스로 실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뭐 예시로 들면 이제 웹사이트에 가서 보고서를 다운로드해봐라 라고 하면 어떤 보고서가 필요한지 AI가 판단을 하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뭐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이 내용들을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테넌트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건은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지 사용이 가능한데 프론티어 프로그램은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메시지를 50만 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정해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PI가 제공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파워토메이트 내에서도 연동이 가능하지만 API가 제공되지 않는 웹사이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할 때 효과적으로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인보이스가 있고요. 인보이스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등록을 시스템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아까 이메일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읽고 인보이스를 이제 에이전트가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여기에 작업 도구를 추가를 했을 때
이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프론티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이고요. 이 컴퓨터 유즈라는 컴퓨터는 그냥 물리 머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실제 윈도우즈 기반의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VM, 가상 머신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액션의 이름을 등록을 하고요. 이 액션을 호출할 때 쓰는 목적을 기재해 주시면 AI가 인보이스 등록할 때는 이 액션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져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트러덕션에는 이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서 인보이스를 찾고 실제로 인보이스를 등록하고 그냥 제출해라. 나한테 확인받지 말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풋을 내가 동적으로 인보이스 형태가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 그냥 인보이스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라 라는 내용으로 인풋 값을 정의를 해주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풋 값까지 다 설정을 해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분은 지금 아마 물리머신을 등록을 해놨을 텐데 여기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지칭했던 이 주소를 컴퓨터가 스스로 입력을 해서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고 접속을 해서 인보이스를 등록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인보이스와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읽고 메뉴를 클릭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액티비티들은 여기 이렇게 밑에 히스토리로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Selecting Add Invoice Option Now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폼들을 채우고 있죠. 이 폼을 채운 내용은 아까 그 인보이스 내용을 그냥 긁어서 복사해서 넣어서 거기에서 벤더 네임을 추출하고 인보이스 네임을 추출하고 날짜를 추출해서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 월, 연도 이런 식으로 포매팅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AI가 스스로 그 포맷에 맞춰서 데이터를 전환해서 입력을 해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이라고 잘 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그 테이블로 되어 있는 아이템도 이제 행으로 여기에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는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써두었죠. 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인보이스를 등록을 하고 제출해라 라는 내용만 되어 있고 넣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쭉 긁어서 넣어줬지만 이 내용들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디에 넣어줘야 되는지 구분하고 입력해서 제출하는 작업까지 완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모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냥 인보이스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서는 OCR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인보이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드래그 앤 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저렇게 적용이 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R을 붙이게 되면 그 드래그 앤 드랍 기능조차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냥 OCR에서 긁어서 아까 그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에게 프롬프트로 던져주게 되면 일련의 그 과정마저도 필요 없이 그냥 엔드투엔드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별도의 코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했을 뿐인데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Awesome.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토메이트나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별도의 자동화 도구를 쓰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시스템에 연동되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동화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저희 회사에서 몇 가지 수행했던 사례들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아까랑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SAP에서 들어오는 이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첨부 파일에 들어있는 구매 요청서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OCR로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P의 구매 요청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오더 생성하고 입고 수행하고 공급업체 송장 생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파워 오토메이트하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연동을 해서 구현을 해서 고객과 지금 실제로 테스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프론트는 이제 코파일럿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메일에서 들어오는 첨부 파일을 인식하고 OCR을 인식하는 작업들은 이제 파워토메이트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구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365 쓰시는 분들은 다 아웃룩을 사용을 보통은 많이 하시겠죠. 그럼 아웃룩을 쓰시게 되면 아웃룩에 도착하는 첨부 파일들을 이렇게 보고 이 에이전트가 이제 메일이 도착했다라고 알림을 보내주게 되고요. 자, 여기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에이전트가 오늘 내가 받은 구매 요청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오늘 온 구매 요청서 조회해줘 라고 명령을 하면 아까 메일에 들어왔던 구매 요청서 목록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내가 이거 왔구나 하고 내용을 조회를 하고 뭐 당연히 AI가 잘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이제 눈으로 아이 체크할 수 있도록 팀즈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고서 뭐 틀린 내용 없네. 다 잘 들어갔네. 요청에도 잘 들어갔고 납품에도 잘 들어갔고 뭐 품목료 자재번호도 잘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이 되면 혹은 틀린 게 있으면 좀 고치고 구매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저장 위치랑 구매 그룹은 어디 있는지 통화키 뭔지 그다음에 뭐 가격단이 무엇인지 이렇게 쓰고 정보 생성하기로 하면 이제 이게 SAP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보고 문서 보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기입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에이전트가 다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이제 아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이 이제 AI가 인식 기술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도 자동으로 계속 기입을 해주는 기술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게 되면 SAP에 들어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 업무를 해보시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무슨 메뉴 눌러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뭐 봐야 돼요? 이런 문의 사항들이 정말 많아서 구매팀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화면을 예전이면 아바비나 이런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일련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사례로 이제 세금 계산서 수령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검증한 다음에 담당자 지적해서 전표 생성하고 요청서 보내는 이런 과정들도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데 이제 SAP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냥 검색을 해서 제품 정보를 SAP에 들어가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에이전트에서 SAP에 그 제품 있는지 찾아줘 라고 하고 정보 내용 받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수정하거나 고쳐서 다시 재입력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에이전트랑 연동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SAP이기 때문에 SAP 사료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는 레거시를 사용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뭐 SAP가 아닌 SAP지만은 뭐 API를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까 그 컴퓨팅 유징 에이전트까지 확정을 하시게 되면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 요즘 너무 빨리 바뀌어서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기술이어가지고 마저 장표로 다 준비를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팀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이 팀즈가 코파일럿은 요 M36 코파일럿이라는 친구 저는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지만 여러분들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없으신 분들도 요 앱에 들어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드함에 들어가시면 코파일럿이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추가를 해서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앱에서 코파일럿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는 이미 추가를 해서 안 나오지만 아직 안 추가하신 분들은 여기 코파일럿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나오면 이런 식으로 M365 쓰시는 분들도 코파일럿을 그냥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E3 이상 라이선스 쓰시는 분들은 추가로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오픈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걸 썼을 때의 장점이 뭐냐? 그냥 내가 문서 올려서 요약받거나 답변받거나 웹에 있는 컨텐츠 검색하는 기능들은 이제 무료로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구축 안 하시고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에이전트 만들기 기능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에이전트 만드는 기술들도 이제 M365 쓰시는 분들께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 템플릿을 선택하시거나 내가 직접 어떤 에이전트 만들고 싶어 라고 기재를 하시면 에이전트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웹사이트 URL을 써서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든지 저는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어서 파일까지 추가를 해서 혹은 이메일이나 채팅을 추가해서 채팅을 전문으로 검색하는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M365 E3 이상 쓰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어떤 자동화 기술을 붙일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에이전트의 차별성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뭐 교직원 여비 규정이라는 문서를 올린 에이전트를 올리고 이제 서울로 출장하는 임직원의 출장 비용을 알려주세요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문서를 검색을 해서 답변을 받는 이런 에이전트 구조는 너무나 쉽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실제로 요 규정에 따라서 문서를 검색하고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 10만원, 25,000원, 서울로 출장 가는 경비를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MS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쓰실 수 있게 열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뒤에다가 더 붙여야 되느냐? 그럼 이 친구를 자동으로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데모처럼 이 내용을 긁어서 어디 시스템에다가 컴퓨터가 내가 그냥 시킨 절차에 의해서 자동으로 등록을 해준다든지 이런 과정에 더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공유드린 내용은 뭐 아직 그렇게 오피셜리하게 한국 분들에게 다 오픈이 된 기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까딱 잘못 방향성을 설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오늘 내용이 조금 이제 앞선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저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자동화 과정을 예전처럼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만드는 시대는 분명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더 붙여서 우리 회사 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화 작업들을 자동화 전환하고 또 AI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